첫 번째 몇 마리 잡았는지 화면에 표시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유니티는 UI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우리 AR, MR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간단하게 VR도 경험해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쓰게 되는 개념이 화면에 뭔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UI라는 애를 쓰게 되는데 이 UI는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고 혹은 사용자한테 어떤 입력을 인풋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딱 켰어. 거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걔네들을 컴포넌트 방식이라는데 걔네들도 그냥 버튼 형태, 어떤 이미지, 이런 텍스트 형태 이런 것들 정보를 알려주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얘네들의 특징은 이래요. 얘네들은 화면이라는 스크린 얘한테 대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게임은 어때? 얘가 화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 가상의 세계 공간에 그냥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죠? 얘가 화면을 벗어나도 않으면 이거는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그치? 카메라를 그쪽으로 이렇게 비춰주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UI라는 애는 사용자한테 어떻게? 뭔가 정보를 보여줘야 돼. 그쵸? 그래서 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화면에 항상 보여야 돼. 항상 보이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애가 있고. 그렇죠? 혹은 항상 보이진 않는데 우리 캐릭터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도 UI이긴 UI인데 나한테 어떤 정보를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해요? 허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한테 뭐 여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표시해 주는 거 얘네들 그래서 얘는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화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다면 방금 얘기한 이 허드 얘네는 어떻게 월드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려고 그래. 자, 스크린이라는 애와 월드라는 애가 있어요. 화면에 우리 최종 이 화면은 스크린 화면이죠. 그쵸? 스크린 화면이야. 이 스크린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는 기구가 있어. 저걸 이름을 뭐라고 해요? 프로젝터라고 하지. 쟤를 영사기, 투사기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를 여기다가 투사시키는 거, 투영시키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프로젝터라는 애는 그냥 수식으로 치면 n-1 디멘션 차원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얘는 x, y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치? 얘는 그럼 몇 차원이야? 2차원. 그래서 쟤는 뭐 하는 애야? 2차원 표시해 주는 애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애를 3차원으로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를 어떻게 2차원으로 표시해 우리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 주는 애를 저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 공간에서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점프 뛰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실제로 화면에서는 제가 3D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스크린이라는 이 공간은 뭐야? 몇 차원이야? 2차원. 근데 우리 콘텐츠가 움직이는 공간은 몇 차원이에요? 3차원. 그 3차원의 공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공간을 월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월드 공간이라고요. 이 월드 공간이 화면에 뿌려져야 되잖아. 그쵸? 화면에 뿌려져야 되는 거를 월드 공간 다음에 그래서 스크린 공간으로 물체들이 이렇게 싹 변환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FPS 게임 만들면서 뭘 해줄 거냐? 바로 뭐 지금 몇몇 친구는 레이를 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 그때 이 3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화면까지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짚어볼 일이 있을 거야. 자,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가상의 현실에 있는 2D든 3D든 가상의 현실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월드 공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UI는 어떻게 그냥 화면에 항상 얘처럼 버튼처럼 그냥 맨 앞에 떠져 있는 거 이런 UI가 있는 반면에 UI 캐릭터나 이런 것들 3D 이런 월드 공간에서 계속 얘네들을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월드 공간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GUI가 따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존재해요. 굳이 얘만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얘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AR, MR 콘텐츠를 만든다고 치고 혹은 VR 콘텐츠를 만든다고 칠게요. 오케이? AR이든 MR이든 VR이든 얘네들은 뭐냐면 얘는 뭐예요? R은 뭐야? 리얼리티야. 리얼리티는 뭐야? 현실이잖아. 현실을 가상현실이든 현실을 AR 증강시키든 MR, VR과 현실을 뭐 AR과 믹스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현실이라는 거야. 현실에서 나한테 UI는 뭐냐면 지금 세찬이 이런 이름표 같은 거야. 이게 바로 UI인 거야. 그럼 얘는 화면에 항상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내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안 보이잖아. 얘는 왜? 공간에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UI는. 그래서 이 VR이라든가 AR, MR에서는 얘를 쓰지 않아요. 얘를 쓰는 경우도 있어. 특이하게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가 반드시 우리 이거 조준점 조준해서 딱 쓰고 싶은데 조준점이 뭐 가려서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잖아. 항상 보이게 하는 때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걔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지만 어쨌든 가상현실이든 증강현실이든 어디에서 쓰는 모든 UI는 대다수는 어디? 이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표 같은 거.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기술은 똑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화면에 얘 저쪽으로 가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에서나 우리 일반적인 이런 2D 컨텐츠 기반에서는 화면에 화살표 같은 거 빨간 화살표 같은 거 하나 띄워 깜빡 깜빡 하면서 저쪽 가라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 현실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어느 공연장이든 어디든 찾아가게 하려면 그런 데 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똑같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까? 그래서 가다 보면 공연장 같은 데 가려고 찾아가 보면 바닥에다가 청테이프를 큼지막하게 화살표 이렇게 촥촥촥 하고 포스터라도 와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야. 그죠? 바로 그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데서 쓰는 UI가 되는 거야. 우리가 기획해야 되는 게 어떻게 현실을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투영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 가상현실에서 똑같이 뿅뿅 하면 굉장한 이질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고개 들면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실제로 끼고 보잖아요. 완전 이상해. 내 안경에 뭐가 낀 거야? 이물질이 낀 것처럼 되게 답답해요. 그런 경험치는 완전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 기술은 다 똑같이 쓸 건데 얘네를 그런 상황에 맞끔 내가 어떻게 얘네를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내가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UI는 뭐하고 따라붙어요? UI 뒤에 하나 단어 마치 공식처럼 붙잖아. UI, UX 이렇게 따라붙지. 그렇죠?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자한테 경험치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거 가상현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누구도 거의 별로 없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연구해가지고 많이 발표하긴 하는데 그들도 내가 봤을 땐 크게 전문가 아니야. 왜? 컨텐츠를 그만큼 걔네들 만들어 보지를 않았어. 얘네가 하는 거는 단순히 이거 정도예요. 해서 요 정도 되면 폰트가 자세히 보인다 안 보인다 요 정도에 대한 그것도 수식으로 풀어놓은 요 정도. 근데 그것도 케바케야. 왜? 현실이라면 당연히 폰트가 멀리 있으면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걔에 대한 걸 어떻게 강조를 해서 내가 가서 현실이라면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끔 만드는 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UI UX가 이런 가상현실이나 이런 데서 잡아야 되는 핵심 기술이기도 해요. 얘네는 어떻게 콘텐츠의 스토리와 여러 가지 라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풀어줘야 내야 되는 과제야. 얘네는 일반적인 UI UX는 2D 상에는 거의 공식처럼 박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과정, 특히 VR은 그나마 조금 했어. 근데 AR, MR 과정에서는 완전히 다 비전문가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AR, MR을 하러 들어왔지만 물론 게임 쪽이나 지금 하는 이런 쪽에도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AR, MR 쪽은 우리 전체 과정에서 어느 산업 분야든 포기할 수 없는 과정이 상황이거든. 거기에 컨텐츠 전문가가 없다라는 건 기술력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시작하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이기도 해요. 얘는 특히 내가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거기도 컨설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애들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거에 이런 걸로 수업을 해. 화산 폭발 이런 거 실험하다가 딱 되면 이런 게 뭔가 나와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걔네한테 그 더 드라마틱한 경험치를 체험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그냥 책 내면 잉 나오고 이게 다야. 컨텐츠 수준이 그게 다예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거기는 이제 뭐만 필요해? 솔직히 프로그래머들도 하나 필요 없어요. 디자이너하고 나중에 AR 보면 알겠지만 코딩이랄 게 필요 없어. 갖다 놓고 코딩 한 줄도 안 했는데 되면 그냥 삥 나와. 이제 한 시간 안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다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UI UX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뭐 UX 이쪽은 좀 더 전문가한테 한번 보기로 하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몇 가지들 여기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들만 볼게요. 자, 유니티에서는 UI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유니티 UI를 줄여가지고 얘는 UGUI, UGUI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얘도 정말 많이 쓰고요. 예전에는 얘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VR 이런 것도 들어오고 실무에서도 얘 사용률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한 절반 이상 올라갔는데 아직도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게 NGUI라고 따로 있어요. S 스토어에서 파는 거. 돈 주고 사야 되는 NGUI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과정의 특징상 VR도 하고 MR도 하고 AR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거 안 써. 그래서 포괄적인 거로 해서 유니티에 있는 UGI로 해서 쓸게요. 사실 이 UGI 여기 있는 이거를 개발하는데 참여한 개발자가 이거를 만든 개발자가 NGI 개발자야. 들어와가지고 NGI를 하도 많이 쓰니까 그 개발자를 초빙해가지고 이걸 같이 만들고 걔는 이거 다 만들고 나가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거기다 또 만들어 놨어. 그래서 개념이 약간 비슷비슷해요. 자 볼게요. 우린 여기서 텍스트만 일단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이 create UI에 텍스트를 추가했고요. 그러면 추가된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설계 방식을 지금 유니티처럼 이런 형태츠 특히 UI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설계 방식을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는 뭐예요? 어떤 거 안에다가 계속 성량값 넣는 거예요. 형태를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그래. 얘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캔버스라는 애가 제일 상단에 항상 있어. 뭐야 이게? 이 캔버스라는 애가 항상 제일 상단에 있고 제일 상단에 있지 않으면 안 보여 화면에. 얘 안에 다 컨테이너 다 들어 넣어야 돼. 넣어놔야 돼. 이 안에 서브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브 UI 엘리먼트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근데 얘네들은 재밌게도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했지. 얘네는 유니티는 여기 하이어라키에 올라가는 순간 이 하이어라키에 있는 애들 다 뭐예요? 게임 오브젝트야. 얘네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이 안에 하이의 자식으로 이렇게 다 등록할 수가 있어. 그지? 메인 캔버스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에 무조건 여기에 하이 자식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 자식의 또 자식으로 자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붙어내는 수가 있어. 오케이?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되게 되는 거 버튼 한번 추가해봐요. 그럼 버튼의 자식으로 텍스트라는 애가 또 등록되어 있을 거야. 버튼에 어떤 텍스트를 여기다 입혀가지고 버튼이든 뭐든 써야 돼서 얘 자식으로 이렇게. 근데 얘네는 근데 개념이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로서 이렇게 붙여놓는 형태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얘네들은 게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를 이루고 있는 근간은 다 뭐냐면 컴포넌트들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역할로 만드는 게 바로 이 텍스트 컴포넌트야. 사실 얘를 지워버리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텍스트 컴포넌트가 아닌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다 텍스트 이렇게 했어요. 자, 오른쪽에 상단에 가보면 이 캔버스를 먼저 선택해보면 캔버스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뭔가 값을 수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러냐? 얘는 화면 해상도에 붙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화면하고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캔버스라는 애는 화면에다 대고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무조건 최상단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캔버스 컴포넌트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월드 공간에서 우리 아까 허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면 얘가 화면 공간이 아닌 어느 공간으로 와야 된다고? 월드. 그게 바로 이 캔버스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게 랜덤 모드에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월드 스페이스 보이죠? 나중에 VR이라든가 혹은 내가 뭐 이렇게 뭐 때려가지고 잡을 때 얘 에너지가 슉슉슉슉 깎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월드 스페이스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에너지가 촉촉촉촉 줄이게 하고 싶을 때 그런 거 할 때 월드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캔버스는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캔버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요만큼 쪼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요만큼 쪼개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안에 우리는 텍스트라는 애를 뒀어요. 자, 그 다음 텍스트라는 애를 보면은 여기에 렉트 트랜스폼이라고 있죠. 그냥 트랜스폼이 아니라 무슨 트랜스폼이에요? 렉트 트랜스폼. 얘는 화면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폼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가 UI에 대한 것만 따로 관련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애를 만들어놨어요. 자, 얘를 보면 가지고 있는 건 X, Y, Z 있는데 Z 값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0. 왜 Z 값은 0이냐? 화면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X하고 Y만 있어. Z 값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width, height 이렇게 있죠. 바로 어떻게 지금 얘네는 화면 해상도 어디에서 화면의 어느 위치에서 얼만큼의 넓이와 높이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뜻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숫자를 볼까요? 65.5, 160. 유니티는 이런 단위가 뭐라고 했죠? 유닛이 뭐라고 했지? 미터. 그치? 그럼 저기에서 쟤는 160 미터가 되겠네. 그쵸? 그래가지고 얘를 보면 우리 씬 화면에서 보면 어때요? 씬 화면을 내가 이렇게 해서 볼게. 여기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엄청 크게 보일 거야. 그죠? 캔버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하얀색 테두리 있잖아. 이게 캔버스 크기야 지금. 왜? 미터니까 그죠? 그렇지 미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크게 돼 있어. 얘는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크게 해놨지? 싶은데 왜 유니티에서 표시되는 이 숫자들은 미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있는 이 만약에 캔버스의 790이라는 거는 같은 공간에 이 월드라는 공간에다 두 개를 같이 작업장으로 하나에다가 쓰려다 보니까 790을 얘만 뭐 다르게 단위를 표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미터로 해서 그냥 같은 공간에다 두 개를 저렇게 보여지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 790이라는 숫자는 미터가 아니야. 바로 픽셀이에요. 픽셀이야. 왜? 얘네가 지금 790 픽셀에 310 픽셀. 픽셀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화면은 하나하나의 RGB, 요게 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화소들이 다 다다다다다다 해서 지금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790개의 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화소 하나에 RGBA 색상을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그게 바로 몇 개가 있다고? 790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거를 화소를 우리 픽셀이라고 합니다. 가로로 790 픽셀, 세로로 310 픽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화면에 1대1 대응이라서 화면은 단위를 뭐로 써요? 픽셀로 쓰거든.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 숫자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거 화면에 1대1 대응이라서 790 픽셀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씬에다가 갖다가 그대로 표시해 놓으려고 했더니 씬에서는 뭘 써? 미터라는 단위를 써. 그래가지고 화면에는 실제 우리 작업하는 애들이 엥엥 요만해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만큼 보이는 거지. 얘를 내가 월드 공간에다가 표현하고 싶어. 만약에 여기 이것처럼.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790m로 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수적 다시 월드 공간으로 왔을 때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항상 16대 9로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16대 9로 하고 1920에 1080 이렇게 했을 때 네, 버튼이 깨지다든지 네, 그런 현상들이 네, 지금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16대 9를 했을 때 width와 height 자체가 558에 314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그 자동으로 얘가 그 픽셀을 잡아주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일단 요거 하면서 나중에 우리 강사님한테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얘한테는 항상 앵커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앵커라는 게 따라 붙어요. 이 앵커라는 애는 열어보면 잠깐 열어보면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앵커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앵커 프리셋인데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미들 센터에 요거 앵커 프리셋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정렬을 어디다 하느냐예요. 첫 번째 얘가 뭐 왼쪽 상단에다가 정렬을 하겠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뭐 사이즈를 줄이든 늘리든 항상 요 위치에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발생하는 오류는 어떤 거냐면요. 얘가 16대 9로 이렇게 해서 딱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요 위치인데 얘네는 16대 9로 비례해서 커지는 거 있잖아요. 16대 9를 이 비례식은 맞추는데 얘가 뭐 작은 거 작은 화소에서 있다가 더 뭐 만약에 뭐 1024에 768이다 이렇게 해놨어. 1024에 768일 때 그럼 얘를 16대 9로 더 확 16대 9 비율을 유지하면서 뭐 2048에 1024 이렇게 늘렸다. 그러면 같은 비율로 늘어났기 때문에 버튼은 절대 안 깨져요. 오케이? 얘를 그냥 확대만 그 비율에 만큼 확대만 시켜. 그런데 어떻게 비율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겠지. 그거는 어떻게 비율에 달려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비율만큼 얘는 그걸 맞춰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뿐인데 이미지나 이런 거 텍스트나 이런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대표가 되는 군을 정해요. 대표가 되는 어떤 단말 군을 하나 정해. 대표적으로 뭐야? 중국이나 이런 데까지 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갤럭시 S 한 5에서 7 뭐 이 정도, 6나 이 정도, 5 정도, 이 정도로 정합니다. 걔네들의 해상도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맞게끔 먼저 작업을 해. 걔가 가장 대표되는 군이야. 걔네에 맞게끔 걔가 16대 9면 그거에 맞게끔 작업이 대표되는 거야. 그 다음 대표되는 군을 또 정해. 걔는 16대 9가 아니라 다른 군으로. 그죠? 뭐 우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군으로 해서 다시 정해요. 그러면 대표되는 그 다음 대표되는 군 전체 이걸 가지 우리 스마트폰 사용자 유저 중에 가장 대표되는 거는 솔직히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다른 비율을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또 다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두 개지 모드로 대응돼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가다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그냥 하나로 퉁치고 싶어서 어떤 데들은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비율이 바뀌어서 넘어가. 요게 요 정도에 맞게끔 했는데 얘가 이만큼이 여분이 생겨서 넘어가 버렸어. 그쵸? 그럼 이걸 잡아서 잡아다니면 어떻게 찌그러지겠지? 그럼 여기를 액자 처리를 해버려요. 액자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만큼으로 유지하게. 그 비율이 넘어가는 것만큼은 그냥 옆에 잘라가지고 다리 이미지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액자 처리를 하는 형태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앵커 저런 것도 잘 써야 되는 게 얘를 비율에 확대했을 때 얘가 어디에 정확하게 배치돼야 된다. 그런 것도 어떤 데는 가운데 정렬이 필요하고 어쩔 때는 좌상단, 우상단, 뭐 좌하단, 우하단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조절해서 해야 돼요. 그거는 유니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그냥 앱을 개발해도 아이폰 앱을 개발해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이 고민이 되는 게 메쉬로 해야 될지 픽셀로 해야 될지 음, 그 픽셀로 맞추면 음, 메쉬로는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떤 걸로 기준을 잡을지 일단 해상도로 잡아서 해상 네, 레졸루션으로 잡아서 맞게끔 가져가고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 뭐 DPI 기술 이런 것도 쓰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쪽에서 하는 얘기고 보통 우리 쪽에서 할 때는 그냥 대표되는
해상도를 그냥 찍어버려요. 일단 대표되는 그뭐 16대구면 16대구 대표되는 그 군을 찍어버리고 걔는 바로 얘에 맞춰져서 가겠죠. 얘에 맞춰서 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수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그다음부터는 막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노가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면 이거 이상해 그럼 조금 이렇게 또 우리 UI 디자이너들이 특히나 픽셀 하나에 굉장히 민감해요. 살짝 도트 하나 어긋났는데요. 도트 하나 어긋난 걸 어떻게 잡아? 이게 안 보여요?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녀요. 막 근데 UI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 엄청난 거에 한 도트를 잡아내.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해? 그래서 신입들이 하는 거야. 도트 노가다. 그거 픽셀 잡고 막 화면 따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게임도 UI 게임이 대다수예요. 아무리 뭐 RPG 막 해도 UI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한 70% 된단 말이야. 그래서 UI 작업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언리얼이나 얘네들도 가보면 그거를 이렇게 앵커 프리셋처럼 어떻게 정렬하고 얼만큼의 사이즈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이거 똑같은 형태 위젯이라는 형태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 하나를 잘 알아보면 개념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우리 좌상단에다가 어떻게 이걸 배치해서 내 스코어가 계속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 텍스트를 선택하고 얘가 좌상단이에요. 레프트 탑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요게 이렇게 저쪽으로 기준이 되죠.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Alt 키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은 얘가 그렇게 배치까지 되지 않은 거야. 요렇게 해서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내가 얘 위치만 좀 바꿔볼게요. 색상이 어두우니까 밑에 보면 텍스트에 컬러 값이 있어요. 좀 잘 보이게 나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때려 넣을게. 폰트 사이즈도 살짝만 키우고. 자, 이렇게 보면 뉴 텍스트라고 보이죠? 잘 봐. 내가 아까 중앙 정렬일 때와 가운데 디폴트가 중앙 정렬이에요. 이때 얘 위치를 잘 보세요. 잘 볼게. 내가 화면을 지금 늘렸다 줄였다 해볼게요. 잘 보세요. 뉴 텍스트 뭐야 이거? 줄이면 어떻게 점점 해서 화면에서 사라져 버리지. 왜? 가운데서부터 정렬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부터 저만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가운데에서부터 저만큼.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근데 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요 위치에 무조건 보장돼서 있어야 돼. 여기에는 보장돼서 반드시 얘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려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합니다. 어떻게? 얘를 left 탑으로. 오케이? 좌상단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자, 볼게요. 다시.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얘 늘렸다 줄여볼게. 자, 줄여볼게. 어때요? 화면 줄어도 얘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지. 늘려도 항상 그 자리야. 이게 좌상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를 잡아 늘리면 어떻게 위로 올리면 항상 그 위치를 보장하고 가져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앵커라고 하고요. 이 앵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네잎 클로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치? 근데 재밌는 건 이거 볼까? 나중에 UI 시간에 디테일하게 배울 텐데 내가 잠깐만 침범해서 얘기한다면 이 네잎 클로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뜯어낼 수 있어 없어? 뜯어내버릴 수 있잖아요. 얘를 뜯어낼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잡아서 다니면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어.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려고 해요. 얘는 이걸 뜯어내는 순간부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려고 그래. 자, 뜯어내볼게. 자, 뜯어서 이렇게 벌려놨어.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사각형, 렉탱글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렉트 트랜스폼이에요. 렉탱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렉트 트랜스폼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볼게. 그러면 아까 포즈 X, Y, Z 여러분들 거 보세요. 포즈 X, Y, Z로 되어 있었던 게 이 포즈 Z는 그대로 돼 있고 레프트 탑으로 되어 있네. 밑에는 위드 하이트였던 게 뭐였어요? 이젠 라이트 바텀. 자, 레프트 4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렉탱글, 바운더리를 이렇게 딱 잡아버렸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46픽셀 떨어져서 있다는 얘기야.
내가 바운더리 지금 잡아놨잖아. 이렇게 잡아놨잖아. 어떻게 여기서부터 46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탑은 여기서부터 얼만큼, 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얼만큼, 바텀은 여기서부터 지금 얼만큼.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서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들 얘네들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얘네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게 되고요. 특정한 이렇게 딱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는 포즈 XY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버리는 거고, 얘를 잡아서 늘려버리면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여기, 여기에서부터 여기 디테일하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영역 기준으로.